변화의 중심에 다양성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다양성은 단지 창업자의 배경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 사업 영역,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다양성은 곧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는 자리가 될 텐데요. 오늘 발표를 이어주실 6분의 연사분들과 함께 창업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부딪힌 사례, 극복 경험, 그리고 육성 기관의 변화까지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은 1시간으로 짧지만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고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의 전략적 가치를 제시해 주실 이순열 대표님의 키노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왜 다양성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에 깊이 있는 답을 준비하셨는데요. 이순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투자의 이순열입니다. 오늘 한국 창업 생태계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논의는 무척 논의하는 자리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작은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업 생태계에서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이 다양성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잘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왜 더 잘되기 위해서 다양성이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회투자는 2012년도에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비즈니스를 투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월드비전,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WWF와 같은 그런 NGO와 같은 똑같은 NGO입니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즈니스라는 방법으로 융합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517개, 888개 합쳐서 지난 14년 동안 1,400여 개의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비즈니스를 육성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기업을 보면서 실제로 비즈니스로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창업가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러 오늘의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창업 생태계를 가장 주도하고 있는 주체가 혹시 어딘지 아신가요? 한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50% 이상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한국의 스타트업들의 대부분이 여기서 운영되는 액셀러레이팅 육성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습니다. 어디일까요? 정부입니다. 그래서 모태펀드라는 정부의 돈으로 한국의 벤처 투자의 47%가 공공의 돈으로 투자가 되고, 그리고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한 90%의 육성 사업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육성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주도 그리고 한국의 지금 창업 생태계 규모가 전 세계 10몇 등 합니다. 15등, 16등. 그리고 서울의 창업 생태계 규모는 세계 8위에 달합니다. 그런데 정부 주도의 이런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한계는 바로 정량적인 KPI에 경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세금은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스타트업이 선발이 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정확하게 정량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육성 사업의 대부분은 투자 유치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투자 받은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이 육성 혜택을 받은 기업이 매출을 얼마나 냈는지, 그리고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가 핵심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그랬을 때 이런 정부의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액셀러레이터들은 우리가 육성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투자를 얼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몇 군데 하겠습니다. 매출을 얼마 내게 하겠습니다. 특허를 몇 건 받게 하겠습니다. 고용을 얼마나 증가시키겠습니다. 라는 목표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성장의 속도가 좀 느리거나
투자 유치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특허와 같은 어떤 혁신 기술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딱 고정되어 있는 KPI를 달성하기에 조금 더 비켜나 있는 비즈니스는 정부의 다양한 쏟아질 이런 예산 혜택이라든지 투자의 대상이라든지 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부의 이런 투자 유치 달성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매출이나 빠른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이런 KPI를 달성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공공의 KPI를 맞추는데 특화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만이 이 공공의 엑셀러레이팅 시장에서 다양하게 수주하면서 최근 2, 3년 동안 대형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인데 인력이 70명 그리고 100명씩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실제로 각 엑셀러레이터마다 우리는 실제로 한국사회투자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발굴을 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저희의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엑셀러레이터는 글로벌에 보내는 이런 강점이 있고 또 어떤 엑셀러레이터는 실제로 기술을 사업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도 다 다양하게 본인들의 강점이 있는데 이런 정부의 경직된 KPI를 달성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의 다양성도 고사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육성의 방법들이 현재 고사되고 있는 이 육성의 전체 생태계가 관주도라는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렇으면 정부가 이런 다양성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KPI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안은 첫 번째로는 대안은 뒤에서 말씀드리고 그랬을 때 우리 다양성 현황 한번 보면 여성 창업 생존율 격차가 남성은 35%, 여성 창업자는 28%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가장 극적인 차이는 투자 유치 비율입니다. 여성 창업자가 전체 벤처 투자에서 투자 유치 비율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30% 정도 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50% 정도 될 것 같다. 반 정도는 여성 창업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30% 아니면 20%? 20% 그리고 10%. 네네. 거의 여성 창업가가 투자받는 비율이 8%입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되게 심각하죠. 근데 그것도 김스라 대표 같은 초 스타급 여성 창업자가 대부분의 투자를 유치를 받기 때문에 거의 여성 창업자가 투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랍니다. 미국도 여성 창업자가 투자받는 비율이 2% 내외랍니다. 저희도 김스라 대표와 같은 마켓컬리와 같은 이런 걸출한 기업이 아니었으면 저희도 아마 비슷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투자의 수도권은 어떨까요? 수도권 집중은 전체 기업은 수도권에 60%가 있고 비수도권에 4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투자를 유치를 받는 비율은 수도권이 80%, 어떤 통계를 찾아보니 91%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창업을 하면 일단 투자를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창업자는 어떨까요? 장애인 창업자들의 90%가 소상공인에 머물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업이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문대 창업 비율은 지금 새파랗 것이 명문대여서 이게 초록이 일반 기타 국내 대학입니다. 그래서 양은 많아졌지만 한국의 벤처 캐피탈들이 심사역들이 다들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스카이 이러다 보니 선호하는 이런 동문 그리고 이런 지역, 나이 이런 것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서 벗어나면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투자가 받기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해외는 어떨까요? 맥킨지 연구에 따르면 성별의 다양성, 남녀가 골고루 섞여 있는 기업일수록 수익성 향상률이 39%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이션 F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프랑스의 통신회사가 크게 돈을 번 통신회사가 실제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여성이나 이민자나 성소수자 특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스테이지 캐피탈이라는 미국 캐피탈은 여성, 유색인종 그리고 성소수자 등 소외계층 창업자들에게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로 지금 200개가 넘는 기업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SheEO라는 캐나다의 NGO는 여성 창업가를 지원하는 특화된 펀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공 중심의 KPI를 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 이 다양성에 집중하는 운동 그리고 움직임이 필요하고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공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측정이 쉽고 확실한 KPI 중심입니다. 매출 성장, 고용 창출, 특허 기술 지표, 프로그램 이수율.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적 임팩트, 이 비즈니스가 사회에 얼마나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포용적이고 얼마나 다양성을 중시하는지,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를 하고 생태계 강화에 기여하는지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훨씬 더 다양한 지표들이 우리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창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민간이 이런 다양성을 촉진하는 데 앞장을 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창업 모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공공의 KPI를 달성하는 데 특화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모델과 평가 기준에 맞춰서 탄력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자에게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장애인 창업자에게 좀 더 가산점을 준다든지, 지역 창업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유연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금 말씀드렸던 성별, 지역, 학력, 그리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배경의 창업가들의 기회를 주고, 유연성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그간에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비즈니스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과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사소통을 해결하는 아바타가 동시통역을 하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알지 못했던 또는 여성들만 알고 있는 어떤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을 하는 어떤 그러한 모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 그러려면 다양성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왜냐하면 한국의 투자 심사역의 8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남성이고 고학력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이러한 민간의 목소리가 합쳐져서 결국은 정책 영향력까지 미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성이 주는 어떤 전략적인 가치는 첫 번째로는 혁신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할머니가 오랫동안 노인성 질환으로 와상 환자로,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거죠. 요양병원에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변 처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대소변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극심한 이제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캐논에서 카메라를 만들던 손자가 할머니의 대소변 문제를, 본인도 너무 고통당하고 그걸 수발하는 본인의 어머니도 너무나 고통당하는 걸 보고 대소변 자동 처리 로봇을 만듭니다. 메이플 스토리라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한 게임을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뇌병변으로 한 손이 불편했습니다. 유아 전용 재활 센터를 다니지만 한 번 30분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 치료는 2달 후에나 예약이 됐습니다. 이런 유아 재활 센터, 그리고 이런 재활 치료 시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개인 기획자인 엄마가 아이가 계속 집에서도 계속 그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를 합니다. 이런 이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혁신의 범위의 확대,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배변 로봇이라든지 기존에 없었던 홈 재활 솔루션과 같은 시장의 확장, 그리고 우리 한때 바이오 헬스케어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죠. 우리 그 코로나 후에, 이후에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바이오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파산하고 그것을 투자했던 VC들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파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를 하면 이런 투자의 위험도 분산이 되고 그것이 글로벌 경쟁력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형 DEI 모델로서는 거창하지만 첫 번째로는 각 다른 비즈니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창업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굉장히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그 다양한 지원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으로 경직된 KPI가 아니라 질적 성과 지표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런 다양성을 투자를 할 수 있는 아까 여성 특화 펀드라든지 지역 특화 펀드라든지 다양한 어떤 투자 네트워크와 그리고 자원의 연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포용할 만한 포용적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화, 재활, 그 홈 솔루션을 만든 잼잼 테라피틱스는 30분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골프 레슨비보다 더 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22배의 비용 절감 그리고 30분 훈련이 아니라 구독을 하면 아이들이 계속 재활 훈련을 하는 시간이 13배가 늘어나고 380회의 운동 훈련을 제공받게 되어서 실제로 5일 만에 혼자서 바지 춤을 올리지 못했던 아이가 5일 만에 이 잼잠 테라피틱스의 이 게임으로 운동을 해서 혼자서 바지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혁신들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 투자는 이런 잼잼 테라피틱스 그리고 배변 자동화 솔루션 오늘 또 발표할 기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시각 장애인들의 보행을 보조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기업들을 지난 14년 동안 발굴하고 육성하고 투자해 왔습니다. 이런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모델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지표는 소외계층의 창업 참여율이 30%에서 48% 그리고 5년 생존율이 각각 그리고 각각 지금 30%에서 40%로 그리고 장애인 창업 그리고 비수도권 창업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거의 10% 이상 각각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투자 지역 분선 효과도 거의 수도권, 비수도권이 훨씬 더 수도권보다 예전보다 비수도권이 거의 90%가 수도권이었는데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비수도권의 투자 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성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세션을 시작으로 우리 창업 생태계의 그간 10년간의 성과를 양쪽으로 증가한 부분만 우리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비즈니스들을 유연하게 그리고 질적으로 건강하게 육성하고 있는지 다 같이 돌아볼 수 있고 또 정책 결국은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관이 앞으로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이 거기서 제일 많이 풀리니까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어떤 정책의 변화까지 그리고 공공의 KPI까지 바꿔내는 그런 나비 효과처럼 오늘의 세션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션 주제처럼 양적 성장 뒤에 숨겨진 다양성의 공백에 대해서 키노트 스피치로 열어주셨는데요. 형평성을 넘어서 전략적 가치로서 다양성을 바라보는 통찰이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편견의 벽을 부수고 시장을 확장한 창업 스토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쓰는 기술, 그리고 여성 창업가의 관점이 어떻게 시장을 바꿔나갔는지 투아트의 조수원 대표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 창업가로서 장애인 솔루션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투아트 대표 조수원입니다. 앞전에 이순열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왜 2번이 듣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증거가 되고 싶었던 9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투아트와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투아트는 AI를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시각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AI 기술 기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설리번 플러스 앱은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모든 언어로 서비스를 하면서 글로벌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개선과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 삶의 경험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 소개를 조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네, 천적들이 가득 찬 바다에 용감하게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이 퍼스트 펭귄인데요. 사실 진실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펭귄 무리들이 바다에 다다랐을 때 겁이 나서 못 뛰어들고 있는데 뒤에 있는 펭귄이 냅다 떠밀어가지고 제일 먼저 빠지는 펭귄이 퍼스트 펭귄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다 퍼스트 펭귄이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아무도 안 해서 어쩌다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서비스하면서 AI 기술 기업인 투아트는 이제 소셜 벤처라는 아름다운 내러티브가 붙게 됐고 그렇게 저는 어쩌다가 용감한 퍼스트 펭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이런 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요. 게다가 저는 이제 여성이면서 지방에서 창업했고 비명문대 비전공자의 관련 경력도 없었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그런 대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없습니다. 말 그대로 노스펙입니다. 그래서 기존 창업 생태계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그 모든 정체성의 교집함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퍼스트 펭귄이 한번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제가 가진 모든 그런 약점들이 반대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프트웨어로 어떤 투자까지 연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결론에 다다르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드웨어 개발에 이제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다양한 도전들, 시도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많은 포기들 그리고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꽤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무형의 자산들은 차곡차곡 쌓여갔고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투아트는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투자자분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투자자분들에게 환영받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 개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임팩트는 분명했고요. 또 소외된 사용자를 위한 솔루션이 오히려 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욕심은 경계를 하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꽤 오랜 시간 저희는 잘 버티고 지금까지 살아남게 되었고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게 됐고 관련 분야의 전문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타트업들, 일반적인 스타트업들보다는 조금 늦은 창업 8년 차에 처음으로 시드로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지금 이제 9년 차에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죠. 근데 운이 사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그런 제 정체성의 약점들은 약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협력을 모색하면서 포용하는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적극적인 관점의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닥치게 되는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투아트의 9년은 단순히 한 기업의 생존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창업 생태계가 놓치고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자들이 가지는 혁신의 가치, 그리고 느리지만 깊이 있는 사회적 임팩트의 힘, 그리고 포용과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증거 말입니다. 여성 창업가가 장애인을 위한 솔루션으로 스타트업을 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가능성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생태계가 이를 통해서 이제 진정으로 다양하고 포용성을 가질 때 얼마나 혁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증거가 아니라 이 증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증거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리한 조건을 기회로 바꾸어낸 투아트의 살아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실과 시장의 벽을 넘어선 도전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오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분야에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부딪히는 제도와 시장의 한계, 그리고 왜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지 CTNS 권기정 대표님이 전해주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가볍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굉장히 부담되는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년차 직장인이 어떻게 지금 8년차 창업인으로 살고 있는지 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업은 사실 제가 조선업계에 마지막에 근무했었는데 2017년도에 굉장히 조선업 불황에 빠졌을 때 미래를 고민하다가 이 평생 직장이라는 건 없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고민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막 그 창업 지원 사업들이 막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지원될 때라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등 떠밀려서 엉겹결에 이게 창업 지원 사업에 막 붙으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근데 정말 등 떠밀려서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때 사업 계획서를 썼거든요. 뭐 이런 엄청나게 모듈화된 복합적인 기계, 전기, 전자, 뭐 융합 부품, 융합 제품을 6개월 만에 막 다 설계하고 투자받고 양산 준비 다 끝내겠다고 이런 허황된 계획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무식하게 용감하게 창업을 했었습니까? 근데 역시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이런 제품 만드는 게 쉽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했었고 한 대 맞고 정신 차렸죠. 정신 차렸고 다행히 그때 저희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돈 되는 거 다 해보자. 돈 되는 거 다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가 전동 킥보드 비슷한 제품을 기획을 했었으니까 막 뭐 온라인 쇼핑몰부터 오프라인 매장, 그다음에 튜닝 용품 개발, 뭐 크라우드 펀딩, 마케팅도 많이 배워보고 수입 브랜드 총판도 해보고 이제 이러면서 막 많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게 이런 게 사업이구나. 돈을 이렇게 버는 거구나. 처음으로 뭔가를 팔아본 거죠. 세상에 나와가지고 월급만 받다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막 많은 피보팅 여러 번에 한 10번도 넘어요. 사실 큰 것만 4번이지 여기 안에서 막 엄청난 피보팅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피보팅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린 스타트업을 저희가 실천하게 되죠.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 배터리 회사가 됩니다. 지금은 2차 전지 모듈팩 제조 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틈새 시장을 찾은 거죠. 확실한 틈새 시장을 찾았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래도 배터리팩 그 제조 분야에서는 제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막 이제 사업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저도 왜 우리가 투자를 못 받고 남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컨셉만 있는데 막 100억씩 투자받고 뉴스가 막 나오는데 우리는 못할까? 근데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객관화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뭐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저희도 일반적인 그냥 제너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검증된 창업자도 아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뭐 명문대 엘리트 조직의 검증된 창업자는 당연히 굉장히 큰 투자를 받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4분면에서 2분면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일단 이 우리가 증명을 해내는 방법밖에 없다. 워크가 라이프가 돼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객관화의 과정 이제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니까 투자를 받게 됐어요. 4년 만에 이제 저희가 투자를 받게 됐고 저희도 사실은 지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여자면 완벽한 저도 이제 소수자 될 입장이었죠. 소수자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투자를 받기 시작하니까 또 그때부터는 멈출 수가 없어요.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폭주 기관차 같은 느낌이었고 근데 저희가 제조 사업을 하는데 제조 간격에 제조 유니콘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 또 고민을 했죠. 아까 이제 왜 투자를 못 받을까 고민에 넘어서 이제 왜 유니콘이 없을까?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다 보니까 대기업 중심의 1차, 2차, 3차, 4차 하청 구조가 딱 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 또 저희가 투자 받는 시점 이후에 EV 캐즘이 또 오기도 했고 2차 전지 산업에 부정적인 선입견이 깔리니까 군중 심리가 또 우리나라가 또 강하잖아요.
저희는 분명히 틈새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데도 다 저평가되는, 또 그리고 기후 기반의 뭐 친환경 제조 기업에 대한 뭐 인식도 나쁘고,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았습니다. 투자 시간에 혹한기도 왔고 예산도 삭감되면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선 답이 없다. 여기 정부 관계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선 답이 없다. 좀 세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은 답이 없다. 글로벌로 가야 된다. 밖에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저희 회사 비즈니스는 이런 배터리 글로벌 배터리 셀 메이커들과 이 제품을 만드는 이제 첨단 제품을 만드는 이런 제품 개발사 사이에서 이제 요 회사들은 EV나 ESS 쪽은 자기들이 직접 하지만 이런 부분은 직접 핸들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소스가 부족한데, 또 요런 회사들은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저 큰 회사들이 상대 안 해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사이에서 지금 이 배터리 팩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잘 성공하면서 지금은 이제 가장 잘한다는 소리 듣고 많은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17년도에 창업을 했고 지금은 누적 투자가 어느새 112억까지 이제 올라왔고, 지금은 시리즈 B 뭐 100억 정도 투자 레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에 본사가 있고 부산의 주사업장, 그다음 미국의 시애틀 쪽에 샘플 공장을 이번 달에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곳이 저희의 그 샘플 워크숍이고, 사실 저희가 미국 나갔을 때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나갔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완전 무주공산이었거든요. 지금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조차도 이런 배터리 모듈팩에 대한 제조 스타트업이나 바로바로 어떤 비스포크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없었던 거예요. 다음에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다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일즈 리드를 지금 줄 세워놓고 있는데 다 지금 못한다, 우리 리소스가 없다, 우리가 지금 너무 작다라고 오히려 지금은 막고 있을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가 답이 있구나, 글로벌에 답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미국의 아테라 모터라는 이런 태양광 스타트업이랑 같이 CES에서 큰 행사도 하고 한국에서도 콜라보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올해 이제 100만 불 정도 매출이 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이런 방산용 로봇 새 어떤 공급 계약도 같이 또 체결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로봇 회사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이제 로봇 기업들, 로봇 시장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과 맞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시장이, 그런 거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가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여러 그 로봇이나 모빌리티 회사들이 수출을 못해요. 배터리가 탑재돼 있으면 위험물로 취급이 돼서 비행기도 못 타고, 또 물류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인증이나 보험료도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배터리 공장을 지어 놓으면 배터리 없이 보내줘라. 그럼 우리가 파이널 어셈블리 미국에서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글로벌로 꼭 가야겠다라고 지금은 저희가 글로벌에 올인을 하고 있고, 미국 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이런 제안을 좀 해야 되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시장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경쟁은 또 너무 치열합니다. 사실 미차전지 다른 나라에 가면은 전문가나 기술자들이 없는데 우리나라 바글바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이만한 시장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발전이 시너지가 안 나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저희도 뭐 레이모 로보틱스, 우한형제들, 네이버랩스, 만도 다 거래하거든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요. 그 사람들도 대기업인데 1년에 10개 만들어요. 1년에 50개 만들어요.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스타트업 창업자리나 기술이 뛰어난데 왜 한국에서만 해야 되냐는 거죠.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먼저 좀 합치면 안 될까? 시장을 좀 크게? 방법 없을까? 약간 그런 거 저도 대안은 없지만 그냥 얘기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조 강국 대한민국인데 제조 스타트업을 좀 등한시해요. 다 AI 무슨 IT 이런 것만 좀 집중하고 왜 안 하냐는 거죠. 근데 제조 솔루션과 제조 AI 분야는 저희가 생산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가보면 정말 기반이 없어요. 미국도 제조 기반이 없거든요.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저희가 성공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테크 제조기업으로서 기회를 찾아가는 집념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도 정말 재미있어서 주어진 시간이 짧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이번 발표는 육성기관의 시선에서 다양성을 바라보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의 아산상회가 어떻게 다양한 창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는지 박성종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 팀장 박성정입니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한국 창업 생태계 다양성에서 다름에서 기회로 아산상회가 주목한 창업 다양성의 가치라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아산나눔재단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현대창업가 서거 10주기를 기념해서 만들어진 재단이고요. 2011년에 만들어진 재단이라 아직 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분의 기업가 정신을 한국 사회에 또 더 글로벌까지도 확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들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처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창업가와 사회혁신가가 도전하고 성장하고 나누는 기반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산 상회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상회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 상회는 창업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는 강력한 재단의 의지로 2019년에 처음 만들어졌고요. 지금 7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초기 4년은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누구일까 우리 국내에 약간 그걸 저희가 고민했고요. 한 18개 그룹을 저희가 조사한 뒤에 일단 창업의 의지가 없으면 기회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일단 의지가 있는 그룹, 그리고 이게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임팩트를 좀 고려해 본 뒤에 첫 번째로 저희가 만난 그룹이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개인 지원 그리고 탈북민 팀 지원까지 저희가 한 4년 정도 지원해서 창업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다가 지금 2023년부터 지금까지는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도 중요하고 여전히 창업의 기회를 찾는 분들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다양한 창업가들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아산상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탈북민, 이주 배경 주민, 또 외국인 창업가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팀을 선발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고, 다시 아까 이런 창업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분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어찌 보면 창업으로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편견이 태그되어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스타트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는 되게 큰 저희에게 도전 과제였습니다.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였어요. 탈북민들에게 왜 스타트업입니까? 혹은 어떤 그룹에게 왜 스타트업입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문대에 나와도 쉽지 않은 게 창업 생태계고 3년 뒤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라는 게 저희 통계인데 여기 왜 스타트업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전체 답을 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유니콘의 40% 이상은 이민자 창업가이다. 가장 최근 정보입니다. 2025년 5월달,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조사에서 나온 크런치베이스 뉴스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또 우리나라 와우테일이 또 번역해서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 생태계 유니콘의 40% 이상은 이민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이민자는 지금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을까? 저는 이게 저희 아산상회가 도전하는 일이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근데 또 되게 생각보다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게 인도가 이 중에 90명, 이스라엘 52명, 캐나다 42명, 다 영어 쓰는 사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적 동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굉장히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탈북민은 언어도 되고 이주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분들은 왜 성공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저희는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비슷합니다. 유럽의 베를린에는 20% 정도가 외국인 창업가인데 이들을 명명하는 단어가 되게 저는 감동받았었는데 두 개의 국적,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저는 이민자들은 저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창업의 기회를 찾고 있는 이런 분들은 두 개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다. 그래서 가능성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상회를 아산상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상회에서 처음에 탈북민을 주목했던 것 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문제 정의가 이런 4가지였습니다. 탈북민들의 어려운 점과도 비슷하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다.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의 자살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 정보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식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나
네, 대충 저희가 통계와 이제 연구를 바탕으로 들었었을 때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고립이 큽니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키 포인트는 신뢰인데 우리가 같이 생활하면서 신뢰를 쌓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탈북민 3만 4천 명이고요. 0.65%입니다. 0.65%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못 만나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근데 저희는 탈북민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이게 신뢰 쌓기가 굉장히 생활에서는 어렵다라는 게 첫 번째 또 부분이고요. 또 세 번째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통장 개설을 처음에 지금 좀 달라졌지만 처음에 와서도 한국에서 통장 개설을 할지 몰라서 어떻게 금융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분절된 지원 각 기관들이 따로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또 통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창업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힌트를 얻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남한 생활에 만족하는 주된 이유가 자유로운 삶을 찾을 수 있었다였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그 이후로 나온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지원이 교육, 의료였다가 취업, 창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의 생존을 한국에서 새롭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 교육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요. 또 거기 수료율도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상에서는 중간 사다리 놓기를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분의 고립감들은 다양한 분들과 함께 창업하는 방법으로 풀어보자. 그리고 팀을 좀 만들어 드리자. 소셜 캐피탈을 연계해 드리자라는 방법을 해봤고요. 그리고 단순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매칭 그랜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달성한 부분의 KPI가 결국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시장이 인정한 그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더하겠다. 그래서 매칭 그랜트를 최대 5천만 원까지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같이 해왔고요. 그리고 창업 저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협업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했고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바람은 아까 미국의 유니콘이 40% 이상이 이민자인 것처럼 탈북민들이 한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정말 글로벌 창업가가 되기를 꿈꿨고 뭔가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정밀하게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가졌지? 7년 동안의 저희의 성적표인데요. 아산상회에 144명이 참가했고요. 76개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성 대표가 58명이고 여성 대표 86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순효 대표님 말한 자료에 비하면 저희는 엄청난 DEI 관점에서 대단한 거죠. 그죠? 탈북민의 70%가 여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탈북민 대표가 60명, 이주 배경 1명, 외국인 4명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외국인과 함께했기 때문에 22개국의 국적의 분들이 아산상에 지금까지 참여했고요. 사업 분야를 찾아보니까 19개 분야였습니다. 아까 탈북민이 왜 스타트업이냐 했지만 저희도 플랫폼이 가장 또 많았습니다. 12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F&B 쪽이 많고 나머지 부분도 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희가 가설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의 성공 좌표를 이분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걸로 가자라고 했었을 때 지금 총 7년 동안 그래도 10억 정도 투자금을 이분들이 유치하셨고 6개 팀이요. 그리고 사업화 자금, 정부 지원금이나 예창패, 초창패 등등의 약 5억 정도를 16팀이 받았다. 그리고 제시키친이나 백설에더 같은 경우는 매칭 그랜트로 저희가 후원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거의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산상회가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름의 기회를 만들었지만 어떤 고민들이 여전히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DEI에서 사실 DEI는 저는 세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다양성이라는 D 관점에서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사실 다이버시티는 재료이고 이것을 시너지로 만들어가는 부분은 I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클루전이라는 포용이고요. 그런데 아산상회를 해보니까 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과 공동 창업을 했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고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뒤통수 맞을 때도 많고 그런 차원에서 누군가를 포용한다라는 건 어떤 신뢰의 시멘트 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생판 모르는 어떤 분과 같이 뭔가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클루전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 필요한데 쉽지는 않다. 그러나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사회가 정해진 미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가야 될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양성은 그러면 혁신일까?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포용이라는 연금술 위에서 저는 이게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 간의 결합, 다양한 분야의 사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지금 인구 절벽 다 아시잖아요. 시장이 바뀌고 있고 사회가 바뀌고 있는 그 틈에 기회를 포착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 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의 연금술이 결국은 유니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사회적 임팩트는 이분들이 몇 개 팀 만들었는지 투자 몇 개 받았는지가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회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퍼멀컬처라는 뭐 새로운 농법 아니면 오래된 농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일 종목만 심는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심어서 새롭게 숲을 이뤄내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다양한 물 포용해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내는 일을 아산상에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산상에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인큐베이팅, 엑셀러레이팅 기관들과 함께 숲을 이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여러분의 기관, 또 여러분의 참여가 함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월 29일 날 수요일 날 바로 이곳에서 아산상해가 정주영 창업 경진대의 하나의 트랙, 다양성 트랙으로 발표를 합니다. 많은 팀이 다 발표하지 못하겠지만 QR코드 참고해 보시면 뭐 신청서는 아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다양성을 설계에 녹여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가들이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왜 중요한지 잘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기업에서의 DEI 기반 스타트업 육성 접근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어떻게 이 관점을 스타트업 지원에 반영했는지 김중현 실장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아한 형제들의 김중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있고요. 이런 기업이 사회적 가치라니 라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양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서비스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원하는 장소에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버티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뭐 직관적이죠. 이러한 우아한 형제들이 이런 트랙을 놓고 있습니다. 모두의 민트 트랙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트랙을 놓고 있습니다. 이 트랙은 말 그대로 모두의 민트 트랙입니다. 모두의 트랙인 거죠. 여기에는요. 휠체어 자국도 있지만 이 발자국 안에는 고양이 발자국, 개 발자국, 사람 발자국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밟고 들어갈 수 있는 트랙을 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접근성이라고 하는 우리 업계의 표현보다는 다가감이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어딘가에 내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여러분들의 증거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용기를 갖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이 다가감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의 영역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자본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기회도 제한이 생기고 혁신도 제한이 생기고 또 그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왜 해결해야 되느냐? 도대체 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를 우리는 갖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자본의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자본의 속성입니다. 자본의 속성, 자본은 되게 엣지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배분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회는 다가감은 우리들에게 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라고 하는 측면을 앞에서 보여드린 이 트랙이 경험으로 바꿔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험을 어디서 가져갈 것이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는 경험으로 저희는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왜? 또 다른 자아, 다시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겠다. 사장님이 되는 경험을 갖게 해 드리겠다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트랙을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포함이 된 것이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다양한 다가감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가감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돼야 되고, 그 발판을 딛고 힘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법인격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저희 배달의 민족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허벌판에 이러한 건물을 지었어요. 이 건물을 짓고 여기를 다 비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구성원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스타트업과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기관들을 토대로 저희는 스타트업을 심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려고 해요.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트랙이 돼서 그것을 밟고 들어오는 스타트업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서 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우리 이순열 대표님 여기 좀 계시죠? 이처럼 공익재단도 들어와 있고요, 유진투자증권도 들어와 있고, LLC도 들어와 있고, 엑셀러레이터도 있고, 글로벌 펀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각자의 트랙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규약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스스로 규약을 지켜나가는 그 공동체 속에서 다양성은 묻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다양성과 포용이 하나로 엮여져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 공공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 벤처스퀘어, 가이아벤처스, 한국사회투자, 스파크랩스 등등등 많이 모여서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쪽에 입주를 시작을 했고, 그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다릅니다. 아까 이제 팀빌딩 말씀도 주셨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사업화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의 지원 정책들을 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원기관이 투자를 통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과 스스로 성장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니즈가 맞아 떨어졌을 때 사실은 효과는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인위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해서는 절대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보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회,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한국 시장은 작은 건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작고요, 이 작은 한국 시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되게 많을 수 있지만, 우아한 형제들이 2019년도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즈 합병이 되면서 그 유럽 쪽에 투자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쪽에 수용을 해서 한국 시장에서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트랙이 좀 되어 주십사,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고, 적극적으로 저희 쪽에 와서 함께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원의 형태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여기에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특정 하나의 엑셀러레이터나 VC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원기관들이 들어와야지만이 각자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지원 정책들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필요한 항목들을 하나씩 초이스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 공간에 오시면 집적화되어 있는 대시보드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지금 그 구성을 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현재 IR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펀드 조합이 결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제로 스타트업들이 내가 원하는 자금과 내가 원하는 지원 정책을 초이스하고 그 자리에서 초인종을 눌러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트랙들을 곳곳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모집, 그 다음에 자문 교육, 그 다음에 스스로 뭔가를 교류해낼 수 있는 커뮤니티, 그 다음에 자금, 그 다음에 사업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은 스타트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성장 단계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그것도 우아한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안목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현재 12개의 지원기관들이 모여 있으니 눈으로만 치면, 대표님 눈으로만 치면 굉장히 많은 시각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획일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니다. 다양성이 필요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획일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거기서 발생되는 폐해들은 경험을 저는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동체의 그다음에 자유로운 규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고요. 그 협의체에는 스타트업 스스로의 공동체도 있어야 하고 지원기관 나름대로의 협의체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아한 형제들과 함께 외부 자문기구까지 합해서 전체적인 KPI를 스스로 설정하고 그 설정된 KPI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을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려고 하고요. 지원기관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 협의체가 중요한 이유는 지원기관들은 또 엑시트 해야죠. 엑시트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그게 선순환돼야지만이 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지원기관들을 위한 지원 기능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사회투자에서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당히 우리가 소위 이제 IB 나온 백인 남성만 투자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기회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는 것보다는 훨씬 소프트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감에 대한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이제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공급자적 측면이 아니라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경험을 제공해 드림으로 해서 그 경험을 스스로 즐기면서 밟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트랙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회의 시대에서 경험의 시대로 바뀐 지금 저희는 우아한 형제들은 바로 그 다양성에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아한 형제들의 김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업의 자원과 네트워크가 주는 다양성 확신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고요. 민간 기업의 참여가 주는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글로벌 시선에서의 DEI 트렌드입니다. 국내 생태계와 비교하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실 이승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네, 반갑습니다. 여기 심산벤처스의 이승화 대표이고요. 여기 보여주시는 Diversity Performance라는 문장이 저희가 이제 심산벤처스 창업했을 때 저희가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었었던 비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발표를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심산벤처스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이제 창업을 한 VC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인도계 영국 친구 두 친구와 3명이서 이제 같이 VC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 저희가 창업했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아직 이제 북미나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 있으신 투자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었으나 당시에 저희가 처음 22년에 창업했을 때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투자자들이 많이 없어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기회를 좀 활용하고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The First UK VC South Korea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USP를 설정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저희도 이제 다이버시티를 설정을 했었고요. 그 이유가 뭐 오늘 발표해 주신 다양한 분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성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자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제 투자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 이상 이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창업자들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영국에서 통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런던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를 생각하면 거의 이민자가 40% 가까이 차지할 만큼 다양한 인종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간단히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창업 자금 런던에서 흘러가는 창업 자금의 90% 이상이 40대 이상의 백인 남성 그리고 3대 펌 출신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에게 거의 9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여기 아선상해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런던도 미국이랑 똑같은데요. 성공한 이제 엑시스를 한 창업자들, 유니콘이 된 창업자들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인구 집단 중에 하나가 이미그런트입니다. 이민자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투자금이 제일 많이 가는 곳과 실제로 성공하는 스타트업이 전혀 다른 집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은 실제로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공평하게 기업을 진단하고 투자하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한 배경을 통해서 저희가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고 이제 본 펀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투자자가 투자 기업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그 스타트업의 진짜 성장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게 통계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던 게 이제 심산벤처스 펀드 1은 다이버시티 펀드라고 해서 이건 간단한 펀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과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이버시티 앤 언더레프레젠티드 파운더를 지원하려고 저희가 최소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디시스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투자자가 다양한 그 창업자에게 투자를 하면 다양한